안녕하세요. 요가헬러 연구소 요가헬러입니다. 지난주부터 몸, 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근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대흉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복근 중에 복직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직근은 복직근이라는 그 이름보다는 식스팩 근육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명 초콜릿 복근이라고 하죠. 가슴부터 골반 사이에 세로로 오가는 근육인데 6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보인다 해서 식스팩 근육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근육을 키우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누워서 상체를 말아 올리는 컬업을 많이들 생각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복직근의 시작점, 끝점이 가까워지는 액션, 그리고 복직근과 관련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골격이 등장했는데요. 복직근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복부를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근육이란 이름이 복직근이죠. 그때 우리는 호기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직근이 있다면 복부를 횡단하는 가로열 근육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복직근 안쪽에서 가로지르는 근육의 이름을 복횡근이라고 하는데요. 복직근이 대부분의 표면에서 더 겉에 있고 복횡근이 가장 속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복직근이 붙어있는 부위를 찾아보실 텐데요. 자, 이제 골반을 보시면 골반 앞쪽에 음부가 있는 부위를 치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치골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튀어나온 부위는 보통 근육이 부착이 되는데 이렇게 튀어나와서 근육이 붙는 부위를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치골 양옆에 결절이 있어서 이 이름이 치골결절인데요. 복직근은 검상돌기와 치골결절을 잇는 세로의 근육입니다. 검상돌기의 이름도 참 직관적으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흉골이 칼처럼 보이고 칼의 끝쪽인 검상처럼 보이는 부분의 이름이 검상돌기입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치골결합과 검상돌기를 연결하는 복직근은 크게 보면 골반과 늑골, 골반과 흉곽을 연결하는 근육이죠. 물론 근육이 길어지면서 힘을 쓰는 신장성 수축 운동도 있지만 우리 대다수 운동하면 근육이 기시와 정지가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며 짧아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컬업이 복직근 운동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보통 컬업을 할 때 무릎을 구부려 세운 채로 많이 하시죠? 자, 무릎을 구부려 세운 상태에서 치골과 검상돌기가 가까워지는 운동을 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흉추가 뒤쪽이 길어지고 앞쪽이 짧아지는 움직임, 불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굽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검상돌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치골 쪽으로 당겨지며 날개뼈 아래쪽까지 살짝 들렸다가 등이 펴지며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치골과 검상돌기가 가까워진 움직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흉추 뒤쪽이 길어지며 갈비뼈 사이사이가 좁아지며 목이 구부러지며 상체가 살짝 들리는, 보통 날개뼈 아래쪽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략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복직근은 치골과 검상돌기 사이를 잇는 근육이기 때문에 컬업을 할 때 상체만 움직이기보다는 골반이 상체와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며, 즉 골반이 얼굴 쪽으로 구르고 흉곽은 골반 쪽으로 구르며 상체가 들렸다가 골반이 발 쪽으로 굴러 내려가고 흉곽이 펴지며 내려갔다가 이렇게 골반과 흉곽, 척추 전체의 움직임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골반이 후방으로 구르며 흉곽이 구부러지며 올라왔다가 골반이 다시 발 쪽으로 굴러 내려가며 흉곽이 펴지며 내려갔다가
골반이 얼굴 쪽으로, 즉 후방경사 쪽으로 구르며 허리와 등이 길게 펴지며 가슴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올라왔다가 골반이 발 쪽으로 굴러 내려가며 가슴이 펴지며 등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방식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 컬업도 앞으로 숙이는 동작처럼 앞쪽이 짧아질 때 뒤가 늘어나고 앞쪽이 길어질 때 뒤가 늘어나는 움직임이죠. 자, 이렇게 컬업을 복근 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흔히 난 컬업을 잘 못해, 너무 힘들어 할 때 목만 아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근을 키우려고 컬업을 하는데 복근은 안 생기고 목만 아픈 걸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복근 운동, 특히 복직근 운동이라고 할 때 너무 이 부위에만 한정된 시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직근이 실제 짧아지며 일을 하려면 골반이 뒤로 굴러야 되고, 갈비뼈 흉곽이 앞쪽이 짧아지며 뒤가 구부러지며 어깨가 부드럽게 말려야 되고요. 어깨와 흉곽이 경추와 두개골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는 턱이 당겨지며 머리도 골반 쪽으로 당겨질 수 있어야 이 복직근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흉곽이 굉장히 뻣뻣한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주 대흉근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슴을 펴며 젖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익숙한데, 가슴을 구부리며 배꼽과 명치가 가까워지게 부드럽게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흉근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복근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운동을 할 때, 복직근 운동을 할 때 복직근만 많이 쓰려는 의도로 머리와 시선을 개입하지 않고 머리는 손에 기댄 채로 또는 뒤로 약간 제쳐서 턱과 쇄골 사이에 무엇을 하나 끼웠다라고 생각하고 상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복근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목적은 복직근만 많이 쓰게, 다른 근육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동할 경우 목과 어깨의 긴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골반을 뒤로 굴리며 척추 전체가 굴곡이 되는 건데, 목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 일부러 목을 안 쓰려고 하는 노력이 가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마요가를 좋아하고 빠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운 거, 효율적인 거, 유동적인 움직임, 또 골고루 근육 간, 관절 간 서로 돕는 움직임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선과 머리를 배꼽 쪽으로 가져온 채로 상체를 들어도 보시고, 먼 산을 보고 천정을 보면서 목과 시선을 개입하지 않고 들어도 보셔서 실제 어떤 때가 가장 편안하고 운동하기에 적합했는지, 또 복직근이 어떻게 운동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는지 몸으로 경험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직근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복직근의 위치를 살펴보면 배꼽 아래 위로 길게 내려와 있는 근육이다 보니 복부 안에 있는 장기의 컨디션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숨을 쉴 때도,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복부를 조이고 있다면 복부 안에 담긴 장기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힘들겠죠? 그리고 복부를 이렇게 조이면 호흡에 쓰이는 횡격막 근육이 아래로 충분히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숨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실 텐데요. 아랫배를 부드럽게 해서 조금 많이 먹고 배가 나온 것처럼 앞쪽으로 배가 부드럽게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하며 부드럽게 하시고요. 마치 내 배와 회음부, 골반 안쪽에
몇 번 불어서 부드럽게 늘어난 풍선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숨이 코로 들어갈 때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두고 내쉴 때 풍선이 부드럽게 가라앉게 두고 마실 때 풍선이 부풀어 올라서 배와 회음부, 골반을 사방으로 밀게 두고 내쉴 때 배가 부드럽게 가라앉게 두고 내가 풍선을 열심히 불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쉬는 숨이 고스란히 풍선으로 전달된다 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숨을 쉴 때 배의 느낌, 호흡의 깊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보시고요. 식사를 하셨다면 식사한 후에 그 음식물의 느낌, 음식물이 소화되는데 지금의 느낌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는 배꼽을 당겨서 타이트한 허리띠를 맨 것처럼 조이고 숨을 쉬어 봅니다. 숨이 어디로 쉬어지나요? 배가 들숨이 움직이지 않게 조이고 있을 때 화면으로도 잘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슴과 어깨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지금의 내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요?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당장 박차고 나가고 싶으신가요? 소화가 되는 느낌, 배의 느낌은 어떤가요? 자, 이제 다시 배를 부드럽게 해서 배가 호흡에 반응하게 둡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배를 부드럽게 하고 숨을 쉬느냐, 배를 조이고 가슴으로 숨을 올리냐에 따라 목소리의 톤과 부드러운 정도가 조금 바뀝니다. 자, 이 얘기는 항상 복직근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의 힘을 풀고 계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근육은 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흔히 바깥 세상에서 어떤 걸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 그릇보다 큰 임무나 책임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힘을 주게 되는 곳이 복부와 가슴입니다. 복부와 가슴을 이렇게 조이고 있으면 숨이 점점 위로 뜨겠죠? 복부를 조이면 가슴이 숨을 쉬게 되는데 가슴까지 조이면 어깨나 목으로 들썩이는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숨의 상태와 호흡의 질은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바꾸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나다운 결정을 하고 내 목소리를 내 마음을 담아서 내려면 배를 부드럽게 하는 연습과 그 순간이 얼마나 나에게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자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복부 안에 있는 장기, 복직근 뒤에 있는 장기가 소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요. 소장의 역할은 위에서 곤죽 형태로 으깨진 음식물을 긴 6에서 9m 정도가 되는 소장을 굽이치듯 내려가면서 영양을 뽑아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을 먹어도 기운이 없고 살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가지 않고 소화가 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상태로는 가슴과 배가 내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육감, 촉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육감을 영어로 gut feeling 이라고 하는데요. 그 gut 할 때 것이 gut, 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나한테 주는 신호,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상황에 닥쳤는데 나 뭔가 뱃속에서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 꿈틀꿈틀 거리는 느낌이 들어. 촉이 안 좋아.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데가 배죠. 자, 그런데 이 느낌이 배를 막 조이고 긴장하면서 무뎌지게 되면
이제는 가슴에서 그런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아. 그런데 이제 이 신호까지 무시해서 좀 딱딱해지면 이제는 오로지 나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신호가 올 수 있는 곳은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했던 많은 판단과 그 판단의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은 내가 전공을 뭘 선택하게 됐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했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오늘. 그런 것들이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였나요? 아니면 감정과 gut 필링을 사용한 결과였나요? 사실 우리가 내린 판단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의 많은 부분은 이성이 아닌 본능이나 감정에서 정보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복직근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의 진심, 느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복직근에 긴장이 많은 경우가 많고요. 주로 어렸을 때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아무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상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해소하고 인정하고 놓아줬냐에 따라서 지금 내 현재 복직근의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날 때가 많은데요. 아무도 완벽한 양육자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너는 왜 이렇게 밥을 매일 흘리니? 라는 말만 해도 아이들은 난 정말 쓸모없는 아이인가 봐 하고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을 분류해서 나쁜 감정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 감정을 꼭꼭 씹어서 소화했을 때, 그리고 좀 더 나를 잘 아는 믿음직스러운 양육자로 나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때 복근이 정말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편안하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흔히들 명상의 첫 시작을 복식 호흡으로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별다른 동작을 하기보다는 복근을 편안하게 하는 호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누웠을 때 골반이 바닥에 찍는 무늬를 살펴봅니다. 비교를 위해서 두 다리를 쭉 펴서 바닥으로 편안하게 늘어뜨리고 골반과 허리가 바닥에 찍는 무늬를 살펴보시고요. 양쪽 허리가 각각 얼마나 바닥에서 떠 있나 느껴봅니다. 느낌으로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알아보고 실제 손으로 아래 허리 쪽 공간을 만져봐서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은 결과인가? 아니면 좀 다른가? 생각해 봅니다. 허리에 손을 넣은 채로 두 무릎을 구부려 세우며 골반이 찍는 무늬,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살펴봅니다. 어떤가요? 허리가 조금 더 손등을 누르나요? 만약 그렇다면 좌우에 차이가 있나요? 한 번 더 반복해 봅니다. 다리를 쭉 펴며 골반이 매트와 만나는 부위와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의 높이, 무릎을 구부려 세우며 골반이 바닥을 누르는 무게감과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 자, 보통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세운 상태에서도 다리를 폈을 때보다는 조금 허리가 내려가긴 하지만 공간이 약간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무릎을 구부려 세우게 되면 고관절 앞쪽에 흔히 긴장되어 있는 근육인 장려근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골반의 경사도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골반이 중립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아래 허리가 약간 바닥에서 뜰랑말랑한 상태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자, 골반의 기울기를 정확히 느끼기 위해서는 엄지는 엄지 길이, 두 번째 손가락은 두 번째 손가락 길이, 이렇게 손으로 마른 목골을 만든 상태에서 이 손을 속옷을 입고 있는 아랫배에 가볍게 놓아봅니다. 몸의 움직임은 생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골반의 앞면을 봤을 때 이 골반의 앞면은 바닥과 평행한가요? 아니면 약간 오르막길처럼 치골이 배꼽보다 높은가요?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허리는 완전히 바닥에 닿아 있고 치골이 올라가 있는 오르막길을 느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손 아래 골반의 기울기를 느끼면서 골반을 굴려 보실 텐데요. 마치 두 손 사이에 물방울을 뚝 떨어뜨려서 그 물방울이 치골 쪽으로 떼구르르 굴러갈 것처럼 골반을 발 쪽으로 굴려 내리면 허리가 바닥에서 떠오르죠. 골반을 얼굴 쪽으로 부드럽게 굴리며 물방울이 배꼽 쪽으로 굴러 내려오게 하며 허리를 바닥으로 부드럽게 누르면 골반이 얼굴 쪽으로 구르죠. 자, 이렇게 몇 번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허리가 바닥에 닿아 있는 사람이 많다, 골반의 앞면이 오르막길이다 라는 의미는 복근을 짧게 해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복근 운동을 많이 하신 분, 근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더 뚜렷한데요. 자, 우리가 근육을 짧게 만들고 운동하는 것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지만 그 근육이 쉴 수 있게, 다시 수축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부드럽게 하는 데는 정성과 에너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골반을 몇 번 굴리다가 양손 사이 공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그냥 머물러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부위로, 위치로 골반을 가져가시고요. 이제 양팔을 부드럽게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나눴던 이론에 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내가 누워있는 이 공간을 느낍니다. 얼마나 크기의 공간인가? 어떤 온도감을 가지고 있나?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놨다면 그 바람이 내 피부에 어느 방향에서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나? 몸의 뒷면이 매트에 찍는 무늬를 생각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 중에는 어디가 선명한가? 골반과 등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선명한가? 코끝은 천정 직각을 보고 있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이제 의식을 아까 손을 얹어놨던 아랫배로 가져갑니다. 마치 방안이 너무도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데 아랫배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 있는 것처럼 아랫배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숨을 마실 때 아랫배로 호흡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부풀 때 배를 그냥 부풀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내쉴 때 들어온 숨이 나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일부러 숨을 밀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그 신호로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를 텐데요. 그때 배가 10번, 100번 늘어난 풍선처럼 그냥 부풀어 오르게 둡니다. 날숨에는 배가 부드럽게 거품이 가라앉듯 들어가게 둡니다. 마시는 숨에는 배와 서해부, 골반 주변을 부드럽게 확장하게 두고
내쉴 때는 배와 골반이 다시 부드럽게 조여지게 둡니다. 그 무엇도 일부러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숨을 쉬든 대충 쉬든 숨은 계속 내가 살아있는 한 반복될 텐데요. 마치 자연 현상의 일부처럼 숨을 관찰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볼 때처럼, 파도가 치는 것을 볼 때처럼 어떠한 개입을 하려고 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관찰합니다. 마시는 숨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닫고 있지는 않나? 날숨이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성급하게 더 많이 내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각각의 들숨과 날숨이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그 나름의 리듬을 존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에서 골반의 기울기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골반이 바닥을 가장 강하게, 선명하게 누르는 부위가 조금 바뀌었나요? 지금의 골반이 찍는 무늬,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봅니다. 그리고 무심코 숨을 쉬었을 때 어느 부위에서 가장 호흡이 선명하게 느껴지나요? 두 손으로 다시 마른 목골을 만들어서 아랫배에 놓아봅니다. 손이 만지고 있는 골반의 표면이 지금은 기울기가 어떤가요? 아까와 지금이 차이가 있나요? 손은 내려놓고 두 다리를 쭉 펴면서 골반이 찍는 무늬,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 두 무릎을 구부려 세우며 골반이 찍는 무늬,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봅니다. 복식 호흡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고 전과 후의 마음을 비교해 봅니다. 요가일러 연구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